첫 이제 남성의 보호를 받은 게 아빠고,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편이자 남자친구이자 또 아버지의 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처음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금 좀 전에. 네,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 못하겠을 거예요. 사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언급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마음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절제했고 또 제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고 이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 부러워하거나 또 감동받거나 또 본이 돼서 멘토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상간녀가 딱 연락이 오고 제가 발견되어지고 함께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저는 소망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남편에게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울면서 매일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난 그냥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안하단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엘리베이터 사건까지 나게 되었고 계속 그때도 저는 그 사건이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거기서 경찰들이 투입이 됐죠. 예, 예. 경찰들이 와서 접근 금지를 하면서 저를 이제 여자 경찰과 함께 경찰병원으로 저를 이송했어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8.5kg 뭐 요 정도였는데 이 저 청바지가 다 나달나달 다 찢어졌어요.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 엉치뼈, 꽁지뼈, 그다음에 이제 다리 타박상, 그다음에 목 티셔츠 이렇게 잡고 끌고 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 자켓을 딱 벗으니까 티셔츠가 마치 뭐 흔들어 찢어낸 것처럼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찍어갖고 뭐라고 했냐면 건희 말이 이거는 뭐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갑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화를 낸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저 2주 이상 그냥 상처받은 게 최저가 2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최저 2주면 괜찮아요. 저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막 울면서 퇴원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퇴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을 그냥 꼬박 뭐 링게를 꽂고 근데 괜찮다고 막 우기고 우리 엄마는 울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경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또 경찰들이 데리러 왔는데 그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도 목소리를 다 가다듬고 이제 전화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내 안경 빨리 준비했다가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저기 다 찾아놨어요. 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디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글리 다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막 이제 링겔 이렇게 풀고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얘 미쳤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경찰 아저씨 나 빨리 집에 태워다 주세요. 막 그랬더니 태워다 주시고 그 대신 거기서 밑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같이 동행을 해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현관에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시계하고 패키지를 다 해가지고요. 패키지 뭐 필요한 시계, 거. 안경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아니야 예쁘게 써야 돼 막. 그래갖고 지퍼에다 막 칼 잡아서 막 이거 넣고 런닝 넣고 이러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딜 가시는 거였어요, 그분은? 이제 그분한테 가신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와.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들르면 엎어서 패키지를 했지만 그 당시는 제가 막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시계랑 이제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그때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혼에 이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이 쌀해지면서 이제 일단 거기서 접어야겠다. 두 번째 사건은 이혼이 다 진행된 다음에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목록을 이렇게 딱 적어왔더라고요. 그 밑에 그분이 이제 다 적어왔는데 이렇게 보고 이제 너무 충격적인 게 저랑 잤던 그 침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나는 이 침대를 제일 먼저 보면 눈물이 나서 버리고 싶은데
이걸 왜 달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두 번째로 접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들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마음이 이 모든 거를 다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이 결혼을 지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여줬던 게 많은 분들한테 자랑했던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가정이 다 깨졌는데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끌려왔는데 그리고 나는 이거 애걸복걸하고 지금 구애하듯이 뭐 남편한테 어떻게든 돌아오실래요? 막 이렇게 정말 처절한 저의 그 모습이 한마디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음을 또 두 번째 딱 접고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과정에서 딸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정신 차리게 많은 것들을 했죠.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살아보니까 다 적응도 되고 성장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하기 며칠 전 얘기예요.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수시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소통을 하셨어요 그때? 아니요, 전혀 소통은 안 됐고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서는 꼭 전화를 해요.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죠, 만약에. 그러면 또 그 번호를 어떻게든 제가 알아내요. 그래갖고 또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전화를 때르릉때르릉 받으면 제 목소리를 들어요. 여보세요. 아빠. 제가 그래요. 저 정이에요. 저 동주 엄마예요. 막 이래요. 말이 없어요. 말 없다가 딱 끊어져요. 저는 이제 미련이 계속 있었던 거죠. 우리 딸한테도 좀 이따 확인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과 관계가 이렇게 좋게 끝나질 않았고 아이들이 2013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통화를 못 한 거예요. 엄마인 제가 이 관계를 풀어줘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제가 마음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또 해보자. 또 전화했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우리 동주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서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전 남편과 쿨하게. 새로운 남친과 함께 여행을 가서 크루즈를 즐기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은 제게는 없었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거기서 해방되지도 못했고 계속 그런 미련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살을 것 같아요. 아우 이걸 막 박수를 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 박수 치셔도 되는 게 지금 완전히 이제는 자유하고요. 다시 나왔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 거기는 내가 박수 그 생각뿐이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들으면서도 다 한숨을 쉬고 했던 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저건 어떤 심정일까? 근데 옆에서 본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혼으로 이르는 과정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쿨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왜 사고를 저렇게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말 많이 했죠. 여러 번 그쵸? 했어요. 수차례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교육도 거기서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엄마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무조건 떠났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뭐 없는 상처도 만들어서 뭐 할 판에 왜 있는 걸 없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엔 저도 막 그랬죠. 화도 내고 정신 엄청 차려. 화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뭐 남들이 이걸 더 욕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엄마가 받아주고 용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고통받고 사는 여성들은 엄마를 보고 뭘 느끼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이제 막 울벌토했는데 그래도 제가 엄마를 이제 한 여성으로서 보면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엄마 입장에 놓여서 정말 만 19, 막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그 당시엔 또 엄마가 아빠가 없이 컸으니까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첫 이제 남성의 보호를 받은 게 아빠고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편이자 남자친구이자 또 아버지의 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를 막 기다리고 막 이러는 게 남자로서 여자가 기다린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딸이 아빠 진짜 기다리듯이 부모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네, 제가 네. 했었어요. 네.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전화를 하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좀 너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나랑 지금 그러니까요. 솔직히 처음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금 좀 처음 전에.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 못하겠을 거예요. 절대 못하겠죠. 왜냐면 저는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왜 우리 남편 입장에서 네. 이혼했는데 또 전화 이렇게 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싫을 것 같아. 불편할 수 있죠. 너무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전화 자꾸만 오면 아 왜 전화하지? 그거 피할 것 같아. 내 입장에서도. 아 근데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거는 자녀를 자녀를 만나기로 원하지 남편 않았어요. 아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핏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근데 부분에서 핏줄은 어쩔 수 없는데 애들이 아빠 만나기를 원치 않고 아빠를 아직 이해를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걸 왜 그것까지? 글쎄 쓸데없는 성인인데. 제가 그 얘기에 지금 격하게 반응하냐면 제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뭐 하는데 이 소스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요. 왜 지금 비싸잖아, 예, 지인들이. 저를 이 바운다리를 제 경계에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고를 다 해주잖아요. 보고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방송에서 나오면 방송에다가 댓글 다는 부대도 따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제가요. 그러니까 저를 끊임없이 감시를 24시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고 뭐 하고 제 일거일동을 다 연락을 알아요. 두절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아니 연락이 아니라 방송. 아니 연락이 저는 안 하죠. 연락을 안 하고 그쪽에서도 연락 안 와요. 근데 저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알고 어떻게 캐치하고 있고 제 주변을 확인하고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빼고 이혼하고 나서 옛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몰랐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래저래 해서 돈을 꿔가가지고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돈을 빌려줬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그 말을 듣고 돈을 갚아줬어요. 예? 그럼 왜 갚아? 왜냐하면 그 친구 관계가 깨지기가 싫고 그래갖고 내가 어려운 중에 그 돈을 갚았어요. 이게 이혼한 후에 얘기예요? 후에 얘기죠. 그 전에 얘기가 아니, 아니죠. 이혼한 친구 관계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왜 갚아줘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일 수도 있지. 거짓말을 안 했을 거라고 아이, 아니 그런 거는 모르고 저는 약간 어제 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 진짜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예. 너 왜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을 안 잃어버렸으니까 전화 통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더니 그 옛날 버전에 넘어갔단 말이야. 그 옛날 네. 버전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돈을 갚아줬는데 네. 이 친구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걔는 이제 끊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알아셨어요. 끊었어요. 내 친구가 이제 아니죠. 서정희 씨를 기도할 때 저주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해. 그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결핍이 어느 부분에 똑똑한데 어느 부분이 왜 안 되는 게 있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사회생활을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보고 그 뒤로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또 제 친구나 누구 지인들 만나면 남편이 못 만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언니를 만나면 은숙이 언니를 만나면 서정이를 깨게 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세뇌시킨다. 또 아니면 나쁜 바람이 든다. 그러니까 너를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넌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주변의 모든 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날로그로 혼자 거기 머물고 19살에 딱 멈춰 있는데 다른 부분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똑똑하다 소리를 듣고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 사회생활이 없으니까 별로. 근데 딱 사회만 나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제일 많이 본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제일 많이 본 프로그램이 실제 상황하고 어제 아니 그게 트레이닝 하는 거야. 내 자신을 트레이닝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서 내가 보이스피싱 어제 왜? 노트에다 적었어요. 보이스피싱 안 당했을 텐데. 두 번이나 두 번인데요. 아니 작년에 실제 한 상황 번. 네, 실제 상황에도 이제 이럴 때 이런 상황이구나. 이럴 때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걸 왜 그때 그 말했을 때가 이거였구나. 근데 다 지난 다음에 안 거죠. 그래서 새로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난 다 알아. 이제 저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보이스피싱은 왜? 보이스피싱은 이제 당하고 이제 동주가요 폰을 잊어버렸다니까. 엄마 나 폰 잊어버렸어. 지금부터 나랑 문자로 해. 그러더라고. 이게 저번 때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엄마 돈을 여기다가 보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다음에 근데 그게 동주 씨가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사람인 범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거기로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전화가 안 되니까 핸드폰이 안 되니까 엄마 문자로만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겁나서 문자로만 할게. 겁이 왜 나냐고. 이러는 거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겁이 왜 나냐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당하고 나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영화도 봤어요. 핸드폰이 떨어질 때도 보고 막 또 보이스피싱 보이스 영화 보이스 영화 제가 보고. 무조건 보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만 또 아주 엄청 봤어요. 엄청 봐서 제가 아유 나는 이제 여 누가 달인이다. 누가 와도 안 된다. 어제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동주한테 왔어요.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지금 고장 나서 지금 폰 수리점에 왔어. 그런데 이제부터 이 폰을 맡기니까 전화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일로 문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치는데 그러면서 왜 막 이렇게 썼다가 근데 걔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엄마 바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내가 엄마 통장으로 엄마 걸로 저기 이 폰 수리비를 받아야 되니까. 받을 수 있어야 맞아. 되니까 우리 엄마 당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 빨리 주민번호 보내. 그러니까 민증 보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민증이란 말을 잘 몰라갖고 무슨 소리지 이게? 그랬더니 천만다행이야. 그걸 몰랐어. 그랬더니 그 안 쓰던 언니가 단어구나. 그래갖고 그래서 그 언니가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바빠 어떡하지 주민등록증 찾아야지. 그래갖고 사진을 막 찍어갖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네 보냈어요. 그다음에 엄마 비번을 보내줘야지. 그래서 내가 비번은 왜? 그랬더니 엄마 비번이 있어야 이거 정리하고 빨리 다시 지울 거야 금방. 근데 비밀번호는 동주가 너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그게 저 아니라 생각이 난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이거 잠깐 쓰고 다시 지울 거야. 그래서 내가 지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사자를 딱 누른 다음에 다시 잠깐 정신 돌아온 거예요. 앞자를 눌렀다가 네. 야, 그 친구들 다 성공했다가 네, 그 영화를 다 그러니까 번호를 딱 누른 다음에 네. 갑자기 동주한테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전화하지 말라고 썼잖아요. 전화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다 해봐야지. 왜 안 되겠어?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안 받아? 큰일 났다. 그 고장 나서 진짜 맡겼나 봐. 그러고서 또 했어요. 2번째. 근데 얘가 딱 받아요. 너 어디야 했더니 할머니 병원이잖아. 그래서 내가 할머니 침 맞는데 모시고 너 갔는데. 폰 수리 안 해? 그랬더니 엄마 나 안 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말. 너 보상금 엄마한테 넣는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그때 땀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안 당했네. 안 당했어요. 저번에 한 번 당하고 이제 안 공부한 당했어요. 보람이 있는 실제 상황이랑 지금 그 모든 영화를 제가 보고 엄마한테 아니 그 정보를 왜 줬냐, 왜 보냈냐 했더니 엄마가 네가 다 그쳤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다 그쳤잖아. 엄마가 너무 순수하지만 이럴 때는 진짜 약간 걱정되지. 아유.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스토리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엄마는 이제 18, 19살 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차단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고 뭐 교회 다니고 목욕탕 다니고 이게 다였어요. 엄마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가 된 후에 모든 걸 새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 가는 거, 뭐 휴대폰 만드는 거, 뭐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뭐 전부를 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엄마는 어른이 성인이 돼서 이혼한 후에 그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맨날 전화. 보시면 돼요. 하다 울면서 맨날 네. 여기다. 길을 잃으면은 내비를 보면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가 어디 있을까? 막 이러고. 엄마는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니? 내가 보이는 공부를 말해. 얘가 맨날 말해. 글씨를 읽어.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동주 씨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다행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근데 괜찮네요. 저는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잘하는 분이 어제 보이스피싱에.